양치질 후 이 용액으로 입을 헹궈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몇 년 동안 앓았던 입 냄새와 잇몸 질환이 단 며칠 만에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이 놀라운 변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저는 38년 동안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치과 환자를 진료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순간은 구강 청결제나 값비싼 치료 대신 간단한 천연 요법으로 구강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환자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구취와 치주염은 양치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잇몸 깊숙이 자리 잡은 박테리아와 염증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천연 구강 위생 제품을 사용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33년간 치의학 교수로 재직한 후 은퇴하여 지난 5년간 천연치과 치료법과 예방의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최고의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고 계신다면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마음에 안 드셨다면 을 입력해 주세요. 오늘은 제 의학적 지식과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양치 후 입안을 깨끗하게 해줄 천연 구강 청결제 유돌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 일주일 만에 입냄새를 완전히 없애고 치주염까지 치료하는 비밀 구강 청결제 레시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 치과 의사들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38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입증한 천연 치료법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유용한 정보를 가족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치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들으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5대 구치 정맥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것만 알아도 치주 치료 효과가 3배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양치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치과 문제의 진짜 원인을 설명하겠습니다. 깨끗한 구강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잇몸 깊숙이 숨어있는 혐기성 박테리아가 독소를 생성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받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치태와 치석이 쌓이면 염증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치주 질환의 시작입니다. 셋째, 구강 내 pH 불균형은 유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하셨던 95세 김영수 씨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김 씨는 매일 규칙적으로 양치질을 했지만 심한 구취와 지속적인 잇몸 출혈로 고생하셨습니다. 치주염이 더욱 심해져 발치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소개해드린 천연 헹구맥을 3주간 꾸준히 사용한 후 김 선생님께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비결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천연 헹구맥입니다. 그 후 김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헹구맥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전통음악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다른 징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잇몸이 붓고 만지면 아픕니다. 다섯째, 이가 흔들리고 예민합니다. 여섯째, 입이 자주 마르고 끈적거립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양치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50세 이상,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 흡연자는 특히 구강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취와 치주염을 완전히 없애는 요법까지 자연 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38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방법은 간과되기 쉽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치주염 개선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양치 후 30초 동안 소금물로 입을 헹구세요. 작년에 부산에 사는 69세 박명자 씨는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풀어 매일 밤 입을 헹구었습니다. 처음에는 짠맛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일주일 만에 잇몸 출혈이 멈췄고 입냄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소금의 삼투압 효과는 탈수와 박테리아 박멸을 통해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바닷소금의 미네랄 성분은 잇몸 재생을 촉진합니다. 물 한 컵에 바닷소금 반 티스푼을 넣으면 좋습니다. 71세 안영희 씨는 심한 치주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소금물로 입을 헹군 후 건강검진 결과 치은염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소금물이 너무 짜지 않나요? 그렇다면 농도를 조절하세요. 처음에는 묽은 소금물로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이세요. 핵심은 농도입니다. 둘째, 매일 밤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입을 헹구세요. 가능하면 한국산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세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67세 이정희 씨는 매일 밤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인 용액으로 입을 헹군다고 말했습니다. 이 용액은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하고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하며 구취를 완전히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 성분은 입안의 pH 수치를 조절하고 산성 환경에서 번식하는 유해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녹이면 됩니다. 잠깐, 베이킹소다가 치아에 안 좋은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를 구강청결제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베이킹소다는 치아 표면의 세균성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3번 희석한 사과식초로 입을 헹구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치주 질환을 크게 개선하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지만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은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정기철 73세 씨는 이 방법을 2달 동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맛이 걱정됐지만 물에 희석해서 먹으니 통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2달 후 치과 검진에서 치주 질환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초가 치아에 해로울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식초를 희석해서 물에 타서 입안에서 헹군 후 헹궈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큰술을 넣으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왜 이 방법을 몰랐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제 알았어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나머지 4가지 플러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째 헹굼은 많은 치과 의사들조차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이제 나머지 천연 헹굼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번째 방법은 특히 독일 왕립의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배운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방법입니다. 4번째 방법은 매일 아침 녹차물로 세안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배운 획기적인 세안법입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불소는 강력한 항균 효과를 발휘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68세 최영선 씨는 이 방법을 시도해본 결과 2주 만에 입안이 상쾌해지고 잇몸이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녹차는 어떻게 만드나요? 따뜻한 물에 3분간 우려낸 후 식힌 후 마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입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치과 질환이 있는 환자의 85%가 녹차와 구강 청결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더 빠른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집중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2번 정향이 우러난 물을 사용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구강 청결 방법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방법인데요. 정향 오일은 강력한 마취 및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치주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와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정향을 그냥 씹는 대신 물로 입을 헹구면 정향 성분이 입안에 고르게 분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66세 박종철 씨는 매주 이 특별한 방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6개월 후 치과 검진 결과 치주염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치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전에 사는 64세 이명자 씨는 정향을 직접 씹는 것은 너무 맵다고 했지만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은 순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정향도 준비해 두세요.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일주일에 한 번 희석된 과산화수소 용액으로 깨끗이 씻으세요. 제가 언급한 치과 의사들조차 모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과산화수소의 산소 기포가 잇몸 깊숙이 있는 현기성 박테리아를 죽이고 염증 부위를 소독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심한 치주 질환이 있는 부위의 고름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최병철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 딥클리닝 시술을 받아왔습니다. 3개월 후 20년 동안 앓았던 만성 치주염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입 냄새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과산화수소 구강 청결제가 잇몸 깊숙이 서식하는 박테리아를 60~10%나 감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조언입니다. 과산화수소는 항상 물과 시비를 섞어 3% 농도로 희석하십시오. 원액을 사용하면 구강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구연산이 함유된 항균 용액을 일주일에 3번 사용하십시오. 이 조합은 만성 구취와 구내염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개 피부에 함유된 신나말다이드와 항균 성분의 조합은 입속 유해 박테리아를 99% 제거하고 천연향을 제공합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치과 질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3세 김영철 씨의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김 씨는 보통 월, 수, 금요일 밤에 반려견에게 이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맵다고 생각했지만 물에 타서 먹으니 순하고 상쾌하다고 했습니다. 2달 후 구강 검진 결과 박테리아가 80% 감소하고 구취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놀라며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강 건강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강 청결제의 올바른 사용, 규칙적인 사용,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구강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천연 구강 청결제 하나로 30년간의 치주염을 완치한 놀라운 사례를 공유하고 각 구강 상태와 병변에 맞는 행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지침은 제가 38년간 의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강조해온 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구강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천연 인삼 추출물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4세 박순자 씨는 천연 인삼 추출물 덕분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치주 질환과 구취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사회생활이 제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천연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어요.
박 여사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종류의 메이크업 리무버를 꾸준히 사용해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는 매일 기본적인 양치질과 일주일에 2~3번 딥클리닝을 꾸준히 했습니다. 4개월 후 정밀 치과 검진 결과 치주 질환이 완전히 해결되었고 구강세균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치과 의사는 천연 치약만으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헹굼의 순서와 시기입니다.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73세 치과 의사인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메이크업 리무버 한 병을 다 쓰기가 어렵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병만 써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제 각 구강 상태에 맞는 개인별 구강 청결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구강 청결제는 구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구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매일 소금물과 베이킹소다로 입을 헹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2가지 성분만으로도 입냄새를 8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영자 58세. 씨는 이 기본 처방을 한 달만 사용해도 가족의 입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3번 양치질을 하여 항균력을 높이세요. 천연향이 상쾌함을 더해줍니다. 치주염이 있는 분은 먼저 염증을 줄이는 데 집중하세요. 사과 식초와 정향 추출물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김정수 씨는 이 방법으로 단 6개월 만에 심한 치주염이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가장 깊숙한 곳까지 제거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과산화수소로 딥 클렌징을 하세요. 이것이 치주염 치료의 핵심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먼저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데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염증을 줄이고 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가 38년 동안의 경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목욕 후 항상 찬물로 헹구는 것입니다. 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박수연 씨는 양치질할 때마다 찬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잇몸 출혈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멈췄습니다. 구강 청결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 추가 팁을 소개합니다. 첫째, 식후 30분 후에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세요. 식후에는 구강 내 산도가 높아져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30초 이상 헹구지 마세요. 너무 오래 사용하면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구강 청결제는 사용하지 말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세요. 넷째, 헹군 후 30분 동안은 음식을 섭취하지 마세요. 이는 구강 청결제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구강 청결제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간단한 헹굼부터 시작하세요. 소금물과 베이킹소다를 번갈아 사용하며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주에는 점차 횟수를 늘리세요. 구강 청결제에 녹차나 사과식초를 넣고 입안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3주차부터는 특별 관리를 시작하세요. 강황이나 과산화수소를 넣고 가족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4주차가 지나면 본격적인 구강관리 루틴을 시작하세요. 모든 구강 청결제를 자연스러운 주기로 사용하고 구강 건강에 가장 적합한 조합을 찾아 정기적인 치과 관리를 통해 이 루틴을 유지하세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치 후 사용하기 좋은 천연 구강, 청결제, 우빌까지 1. 기본적인 매일 관리로 소금물 2. 매일 밤 베이킹소다 용액 3. 치주 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3번 희석한 사과 사이다 식초 4, 10 반사 매일 아침 항균 효과를 위해 녹차수 사용 하체 집중 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2번 정향수 사용 효계 딥클리닝을 위해 희석한 과산화수소 사용 7 항균 효과를 위해 일주일에 4번 계피수 사용 그리고 각 질환에 따른 특별한 관리 방법 구취에는 매일 소금물과 베이킹소다의 기본 조합을 사용하십시오. 치주 질환에는 일주일에 한 번 농축 한겸증 치료와 딥클리닝을 사용하십시오. 잇몸 출혈에는 농축 소금물을 사용하고 찬물로 마무리하십시오.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한다면 건강하고 밝은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배웠습니다. 구강 건강에 있어서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최고의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고 계신다면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2칠, 마음에 안 드셨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은 더욱 건강하고 상쾌한 구강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하고 여러분도 깨끗한 구강 위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도 이런 치과 질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을 시작할게요. 또는 치아 건강을 더 잘 관리할게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드리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젊을 때 자신을 잘 돌보고 오늘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하다.